이 집에서 밥 먹고 싶으면 군말 말 거라. 과부로 시가에 남겨진 여인에게 신우이의 말은 날마다 칼날이었습니다. 밥이 질다, 빨래가 덜 됐다, 약은 왜 늦었냐처럼 트집은 끝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말 뒤에 아무도 몰랐던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못된 신우이인 줄만 알았던 그 여인이 사실은 혼자서 무너지는 집안을 수년째 떠받치고 있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녀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 외곽 어느 고을에 한때는 제법 이름 있던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황참봉댁이라 불리던 그 집은 전성기엔 마당 안팎에 하인이 오가고 사랑채에 손님이 끊이지 않던 집이었지요. 그러나 세월이란 것은 참으로 야속한 법이어서 주인어른 황참봉이 세상을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아들마저 젊은 나이에 병을 앓다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의 기둥이 하나둘 꺾이더니 한때 기와 지붕이 반듯하던 황참봉 댁도 처마 끝이 내려앉고 담벼락에 이끼가 낄 지경이 되었지요. 그래도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 집인 법입니다. 황참봉 댁에는 아직 세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을 얻어 자리보전하는 황씨 마님, 시집 한 번 가지 못한 채 집을 지키는 신우이 나니, 그리고 아들도 없이 과부가 되어 시가에 남겨진 며느리 옥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 돌쇠가 하나 있었으나 그것이 이 집 식구의 전부였습니다. 한양성 안에서 조금 벗어난 곳, 솔숲 아래 외따로 앉은 기와집 하나. 바람이 불면 처마 끝 풍경이 쓸쓸히 울렸고 비가 내리면 마당 귀퉁이에 물이 고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날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날마다 다듬이 소리가 났으며 날마다 누군가는 울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옥분이 이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24의 나이에 과부가 된 옥분은 친정도 변변찮고 갈 곳도 마땅찮아 시가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의 세월은 마치 빛이 들지 않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것 같았지요. 슬퍼할 틈도 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이 이어졌고 옥부는 그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본디 옥부는 조용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먼저 나서서 따지는 성미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밤이 깊어서야 방에 들어와 눈을 붙이는 것이 옥분의 하루였지요. 시어머니 황씨 마님은 몸이 불편한 탓에 늘 누워 계셨고 옥분은 그 곁에서 약을 다리고 미음을 끓이며 마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옥분의 하루가 편히 시작된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날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밥을 짓다 보면 어김없이 마루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경쾌하다기보다는 날이 서 있는 소리. 그 소리만 들어도 옥부는 저도 모르게 어깨가 굳었습니다. 신우이 난이었습니다. 밥이 또 질었구먼. 솥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 없이 주걱을 고쳐주었습니다. 마님 약은 제때 올렸소? 어제도 늦었다 하더구먼. 예, 아씨. 오늘은 진시에 맞춰 올렸습니다. 진시가 맞긴 한 거요? 내가 보기엔 늦은 것 같던데. 옥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수록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질수록 더 지치는 것을 3년 사이에 이미 깨달은 탓이었지요. 난이는 그런 옥분을 한번 훑어보고는 치마를 끌며 마루를 내려갔습니다. 신우이 난이는 이 집에서 가장 날이 선 사람이었습니다. 26의 나이에 시집도 가지 못하고 집을 지키는 처지였지만 그렇다고 그 처지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것을 허락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말은 항상 칼날처럼 뾰족하였으며 좀처럼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황가 신우이는 독사보다 독하다니까.
젖은 며느리가 불쌍해. 시어머니는 누워 계시고 시누이는 저 모양이니. 그 말들이 옥분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옥분은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장터길을 걸었습니다. 남의 집 사정을 마을 사람들이 속속들이 안다는 것이 억울한 것보다 부끄러웠습니다. 난이가 옥분에게 시키는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빨래, 밥, 약시중, 마님 수발은 기본이었습니다. 거기에 장날이면 시장 심부름이 추가되었고 이웃집 어른들께 문안 인사를 대신 가는 것도 옥분의 몫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뗄나무를 챙기는 일도, 여름이면 마당에 물을 뿌리는 일도 난이는 을의 옥분에게 맡겼습니다. 돌쇠가 있었으나 돌쇠는 바깥일을 맡았습니다. 안채안의 일은 모두 옥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씨, 소인이 감당하기엔 조금 벅찬 것들이 있어서요. 난이는 잠시 옥분을 바라보더니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서 밥 먹고 싶으면 군말 마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도 덜도 없는 그 한마디에 옥분은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이 집 지붕 아래서 잠을 자는 사람은 옥분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옥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오래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황참봉 댁의 하인이라곤 돌쇠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이는 40줄에 접어들었고 얼굴은 검고 손은 거칠었으나 눈빛은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황참봉 댁에서 자랐으니 이 집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황참봉 어른이 살아계실 때부터 외아들이 장가들고 병을 얻어 세상을 뜰 때까지 돌쇠는 그 모든 세월을 이 집 마당에서 함께 보냈지요. 그런 돌쇠가 보기에 지금 이 집은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한쪽엔 억울함을 꾹 누른 옥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엔 무언가를 단단히 틀어진 채 놓지 않는 난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돌쇠는 조심스럽게 발을 딛고 살았지요. 황씨 마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몸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겨운 날이 많았으니 안채안의 일을 살피고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마님은 때때로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탄식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까지 기울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가슴 깊이 박힌 가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 여인이 한 지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 사이에 진심을 나눈 말 한마디가 오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약을 다리고 방을 쓸고 잠을 자는 그런 날들이 조용히 그러나 조금씩 금이 가면서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 금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서릿발 선 가을 아침부터였습니다. 난이가 옥분을 불렀습니다. 오늘 장날이요. 청포목 한 필 끊어오고 기름집에 들러 참기름 받아오시오. 그리고 윗마을 박 주사댁에 들러 이달 이자 전해드리고. 옥분은 받아 적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름집이며 청포목이야 그렇다 쳐도 박 주사댁에 이자를 전하는 것은 전주를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인 돌쇠가 해야 마땅한 일이었지요. 아씨, 그 일은 돌쇠 편에 맡기시는 것이 어떨지요. 돌쇠는 오늘 장작 패야 하오. 그게 더 급한 일이오.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옥분은 광목 보자기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제법 찼습니다. 발 아래 낙엽이 바스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옥분은 걸었습니다. 박주사댁 대문 앞에서 이자 꾸러미를 내밀 때 그 집 마당을 쓸던 하녀가 힐끔 옥분을 훌쳐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옥분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날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이자 심부름은 옥분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음을 전달하고 외상을 독촉하고 때로는 낯선 어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정을 설명하는 일들이 옥분의 하루에 쌓여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억울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말을 꺼냈다가 돌아온 대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옥분은 방에 앉아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마디가 거칠어지고 손목이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24이라기엔 너무 낡아 보이는 손이었지요. 이렇게 지내다 늙는 것인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마저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힘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고 반대로 어떻게든 버티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옥분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며 살았습니다. 떠나자니 발이 묶이고 남아있자니 마음이 묶였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옥분이 16살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하여 새 살림을 꾸렸습니다. 혼인 전부터 옥분은 세상에 기댈 곳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그러니 남편이 세상을 뜬 뒤에도 이 집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날은 정말 떠나고 싶었습니다. 박주사 댁에서 돌아오던 날 이웃 아낙네에게서 황가 며느리는 시누이 종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흘려듣고 온 날 빨래를 거두다 혼자 뒤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옥분은 어김없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리고 마님의 약을 다리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쌓일수록 오히려 옥분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뿌옇게 흐리던 눈빛이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울기보다 버텨야 한다는 것을 옥분은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돌쇠가 옥분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돌쇠가 옥분을 찾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난이는 마님 방에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돌쇠는 행랑채 앞에서 어물어물하다가 옥분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것을 보고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아씨, 소인이 여쭐 것이 있습니다요. 옥분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돌쇠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다름이 아니라 난이 아씨 말씀입니다요. 아씨께서 오해하실까봐 소인이 감히. 옥분은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돌쇠는 목을 한번 가다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난이 아씨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셨다고. 황참봉 어른이 살아계실 때 아씨는 집안에서 제일 웃음이 많은 분이셨다고. 혼인 얘기가 오가던 때도 있었다고. 파혼이 됐습니다요. 옥분이 눈을 들었습니다. 집안 가세가 기울면서 상대 쪽에서 물러선 것이었지요. 그때 이후로 아씨가 달라지셨습니다요. 말수가 줄고 눈빛이 저렇게 됐습니다요. 돌쇠는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듯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습니다. 옥분은 한동안 물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파혼, 가세, 혼자 집을 지키는 여인. 그 말들이 옥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무언가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난이의 핀잔이 기다렸고 여전히 심부름은 옥분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그날 이후로 난이를 볼 때 조금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차갑고 날선 얼굴 뒤에 무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겨울이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북풍이 솔숲을 흔들고 지붕 위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황참봉댁 마당에도 눈이 가득했고 우물가에는 살얼음이 끼었습니다. 그런 밤에 황씨 마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밤 사경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옥분이 먼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님 방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둔한 소리가 났지요. 뛰어들어가 보니 마님이 자리에서 내려오시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옥분이 마님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씨, 아씨, 마님이. 난이가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난이의 얼굴에서 차가움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난이는 마님의 손을 꼭 쥐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의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이었고 눈이 쌓였고 무엇보다 돈이 없었습니다. 난이는 안방 서랍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를 깨워 이웃에게 빌리러 가게 했지만 한밤중에 쉬이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옥부는 잠시 생각하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집 올 때 몸에 지니고 온 폐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락지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준 것으로 팔기엔 너무 아까운 것이었지요. 그러나 옥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 나와 난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쓰십시오. 난이는 멈췄습니다. 옥분의 손 위에 놓인 가락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난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옥분은 보았습니다. 난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다는 것을. 의원이 다녀간 뒤 마님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마님이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는 동안 옥부는 광을 정리하다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나무 하나가 선반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 같았지요.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안이 살짝 보였는데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옥부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묶음 위에 쓰인 글씨 몇 자가 눈에 걸렸습니다. 혼처 취소의 건. 그것은 난이의 파혼과 관련된 문서였습니다. 옥부는 한참을 함 앞에 서 있다가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여러 해 전의 사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처가 정해졌다는 기쁜 내용으로 시작된 편지들은 차츰 집안 빈 이야기로 넘어갔고 마지막엔 상대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황참봉 댁의 가세가 너무 기울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지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편지 묶음 뒤편에는 난이의 손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종이들이 여러 장 끼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빌렸는지, 어느 달에 이자가 얼마인지, 어디 전답을 팔면 얼마가 나오는지 빼곡히 적힌 숫자들과 계산들이었습니다. 난이가 홀로 이 집 살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가 그 종이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종이들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선 여인이었습니다. 말마다 칼날 같고 눈빛마다 서리가 내린 것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몇 냥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어느 쪽에 먼저 갚아야 이자가 덜 불어날까? 혼자서 그것을 계산하고 혼자서 발로 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다시 함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옥부는 돌쇠를 다시 찾았습니다. 돌쇠, 아씨 사정을 좀 더 알고 싶소. 돌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당 구석으로 옥분을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듣는 이 없는 곳에서 돌쇠는 낮게 말했습니다. 황참봉 어른이 돌아가신 뒤 집안 빚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미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쓰셨는데 그것이 어른 돌아가신 뒤에야 난이 아씨 앞에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외아들이 장가를 드는 바람에 혼수갑까지 보태졌고 아들마저 세상을 뜨자 그 모든 짐이 난이 혼자 어깨에 내려앉았다고 했지요. 아씨는 마님한테도 말씀 안 드리셨습니다요. 마님이 편찮으시니 걱정 끼칠까 봐서요. 옥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씨가 저렇게 된 것이 다 그 때문입니다요. 웃을 여유가 없으신 거지요. 며느리 아씨한테 매정하게 구신 것도 아마 옥분 아씨한테 이 집 짐을 나눠지우려 하신 거겠지요.
말로 부탁할 줄을 모르시는 분이시니 돌쇠의 말이 끝났습니다. 옥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겨울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별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부탁할 줄 모르는 사람. 그 말이 옥분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난이가 옥분에게 혹독하게 굴었던 것이 어쩌면 도움을 청하는 방식 중에 그것밖에 몰라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현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억울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년의 서러움이 단번에 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이상하게도 가슴 어딘가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회복되고 나서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돌쇠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아씨, 박 주사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요. 빚을 갚으라 합니다요. 보름 안으로. 난이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요? 돌쇠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난이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난이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박 주사는 오래전부터 황참봉 댁에 돈을 빌려준 전주였습니다. 그동안은 이자만 꼬박꼬박 받아가며 원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보름 안에 원금을 갚으라 하였습니다. 사정을 물으니 박 주사 쪽에서도 급히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면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팔면 살 곳이 없었습니다. 난이는 그날 저녁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밥상을 들고 방문 앞에 섰다가 안에서 나는 소리에 발을 멈췄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삼키며 우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듯 입을 틀어막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떨리는 숨소리까지는 감출 수 없었지요. 옥부는 밥상을 내려놓고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하나 그냥 물러서야 하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옥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난이는 창가에 등을 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들어오는 기척에 난이는 얼른 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이미 붉었고 어깨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오라 했소?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냥 방 안으로 들어와 난이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가시오. 아씨, 나가라 했소. 같이 생각해 봅시다. 난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부는 그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삐죽하게 날이 서 있던 얼굴이 오늘만큼은 그냥 지친 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난이가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집 일에 나서려 하오?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니오. 옥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이 집 지붕 아래서 자고 이 집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상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이는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광에서 편지 묶음을 보았다고 아씨가 혼자서 얼마나 이 집을 지키려 하셨는지 종이에 남겨진 것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직접 본 것이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난이는 옥분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화롯불이 타닥타닥 타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처마를 긁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아닌 무언가가 오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답을 팔아도 반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난이가 옥분에게 처음으로 집안 속사정을 꺼내는 말이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머지 반을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서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댔습니다. 난이가 계산해 놓은 종이들을 펼쳐놓고 옥분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난이는 처음엔 짧게 대답하더니 차츰 말이 길어졌습니다.
수년간 혼자 안고 있던 것들이 말이 되어 나왔습니다. 옥분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전담 문서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크지 않은 땅이었으나 팔면 제법 값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옥분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쓰시오. 난이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씨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째서요? 그건 당신 남편이 당신한테 남긴 것이오. 내가 받을 것이 아니오.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이 남긴 것이지만 서방님이 이 집 자식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집이 남아 있어야 서방님 위패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옥분의 눈빛이 조금도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돌쇠가 앞서고 난이와 옥분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나란히 걸은 적이 없었지요. 박주사댁 대문 앞에 섰을 때 난이가 먼저 들어가려 하자 옥분이 옆에 붙었습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박주사는 두 여인이 함께 나타나자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난이가 먼저 말을 꺼내고 옥분이 전담 문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자 계산을 되짚어 따지고 기한 안에 갚을 수 있는 금액과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난이는 말이 막히는 부분에서 옥분에게 눈짓을 보냈고 옥분이 이어받았습니다. 박주사는 한참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기한은 맞춰드리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돌쇠가 앞서가고 난이와 옥분이 조금 뒤에 걷고 있었습니다. 솔숲을 지나 황참봉댁 담장이 보이는 즈음에서 난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옥분도 멈췄습니다. 난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솔가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간 내가 너무했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난이에게 그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옥분은 알았습니다. 3년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부서지고 녹아내렸을지 옥분은 짐작이 갔습니다. 옥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진즉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요. 난이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소? 억울하지요. 그래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난이는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하늘을 보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며 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녁은 내가 짓겠소. 옥분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짧고 소박한 말이었지만 그것이 난이 나름의 방식으로 건네는 화해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처음으로 온기가 돌았습니다. 마님이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마님이 스스로 방에서 걸어 나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옥분과 난이가 놀라서 달려오자 마님은 두 사람을 나란히 앉히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햇살이 마루 위에 길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두 사람한테 할 말이 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난이가 혼자 집안 빚을 짊어지고 버텨온 것도, 옥분이 3년간 억울하게 참아온 것도, 몸이 따르지 않아 누워 있었지만 귀는 살아 있었다고, 그래서 더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난이야. 마님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혼자 짊어진 것, 어미가 미안하다. 진즉에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구나. 난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꼭 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무릎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마님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아, 이 집에 와줘서 고맙다. 옥분은 그 말에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지고 코가 시큰해졌습니다. 셋이 함께 우는 봄밤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쌓였던 것들이 그날 밤 하나씩 녹아내렸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황참봉댁 마당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담장 너머 솔숲에서 새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를 풍기는 손이 오늘은 옥분의 것인지 나니의 것인지 이제는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부엌에 서는 날이 많아진 탓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달라졌습니다. 황가 며느리랑 신우이가 요즘 자매 같더구먼. 그 집 두 여인이 박주사댁 단판도 같이 가서 해결했다더라고. 독사 같던 신우이가 요즘 웃는다더라. 돌쇠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와 상처와 눈물이 있었는지를. 어느 날 저녁 옥분과 나니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지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옥분은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랬으면 아씨도 저도 덜 고생했을 것을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씨 사정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나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소. 세 글자였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니에게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 옥분에게는 어떤 긴 말보다 더 무겁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옥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마당 한쪽 개나리가 노랗게 흔들렸고 안방에서 마님의 기침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위태롭게 기울던 집 하나가 조용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가운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고 모진 말 뒤에도 지친 마음이 숨어 있는 법이지요. 황참봉댁 두 여인의 이야기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차갑게 군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말을 건네는 것, 먼저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때로는 한 집안을, 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옥분이 방문을 열었듯이 말이지요.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